인요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인요환 위원장은 내년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달라고 건의하고 원희룡 장관의 제주 출마 요청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인요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인요환 위원장은 자신은 전라도에서 자라 여순 사건과 관련된 4.3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을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매년 오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 오고. 내년 추념일에는 참석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되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인요환 위원장은 4.3 보상금 지급이 행정안전부의 인력 부족으로 늦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 취소를 건의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볼 겁니다. 당원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험지인 제주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인 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에 된 주무장관이 국회의원 출마에 나선다면 제주도를 위해서, 고향 제주도를 위해서 마무리를 해달라.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하는 것 제주도 도민들이 다 알고 그분을 보상할 거리라고 나는 봅니다. 서울에 가서 하신 말씀 장관님께도 내가 전달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당원이 제주도당 위원장의 발언이 너무 길다며 자신도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하자 인요환 위원장은 제주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달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 주말 한라산에 첫눈이 내렸지만 탐방이 전면 통제되면서 눈 덮인 한라산을 볼 수 없었는데요. 정상 부근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 입산이 허용된 한라산을 김하은, 김기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 아래 병풍바위가 늠름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바위 위로 하얗게 쌓인 눈. 진귀한 광경을 쉽사리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구름 사이로 금세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윗세오름에 가까워지자 펼쳐지는 설국의 풍경. 하얀 이불을 덮은 백록담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이곳 윗세오름의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졌는데요. 첫눈이 내린 한라산에는 이렇게 눈꽃이 활짝 피어나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6.6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라산에 첫눈이 내린 건 지난 12일. 지난해보다 18일 빨랐습니다. 대설특보로 막혔던 탐방로는 하루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단풍 들 때도 좋은데 이렇게 하얗게 그냥 순백의 느낌에서 백록담이 살짝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그 산세에서 이제 수묵화 같은 느낌도 나잖아요. 눈이 올 때가 산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탐방 통제로 발길을 돌렸다 다시 찾은 관광객들에겐 겨울 한라산 풍경이 잊지 못할 행운이 됐습니다. 첫눈 때문에 통제돼서 못 와갖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뷰를 너무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저한테 이런 행운이 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기상청은 당분간 한라산 정상 부근의 온도가 올라 눈이 녹을 수 있지만 주말을 앞두고 다시 눈이 쌓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앞으로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LNG 발전소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단 건설하면 3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전력 산업이 화력 발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 전력 시장도 출력 제한 해결이 어려운 20년 전 모습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10년이 석탄 발전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가스 발전의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전국의 노후 석탄 발전소를 모두 LNG 발전소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폐지되는 석탄 발전소는 28곳, 발전 용량만 14,000메가와트입니다. 신규 가스 발전소 9,000메가와트도 추가로 건설됩니다.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25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LNG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가스 발전이 왜 늘어나는 것일까?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한 발전 자회사가 투자한 경우 3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총괄 원가 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비와 연료비, 유지비, 심지어 법인세까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가를 회수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지금의 총괄원가 보상제도는 지어놓기만 하면 무조건 정부가 내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지어야 되는 거죠. 안정적인 캐시가 들어온 거다라는 확신을 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주다 보니까 화석연료 발전소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화력 발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또 다른 제도인 용량요금제. 발전기 가동 여부에 상관없이 설비 용량이 크면 보상액도 커집니다. 재작년 가스 발전에 지급한 용량요금만 3조 원. 국가 기반 시설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스 발전 증가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 시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거래하는 전력 도매 시장은 하루 전 시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화력 발전소만 있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 그대로입니다. 하루 전 시장은 발전소들이 다음 날 발전량을 하루 전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면 전력거래소가 다음 날 예상 전력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발전 계획을 결정하면 이후에는 조정 작업이 없습니다. 하루 전 시장의 단점이 그 실질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점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 전에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오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날 시장으로 했을 때 다 그게 커버가 되는 게 어차피 화석연료 위주였으니까.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다양한 전력 도매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월간, 주간 단위의 장단기 계약 시장과 하루 전 시장, 당일 시장, 실시간 시장은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예비력 시장을 통해 탄력적으로 전력 수급을 조절합니다. 하루 전 시장만 운영하는 우리와는 대조적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출력 제한이 심해지자 정부가 뒤늦게 제주의 실시간 시장 도입을 추진합니다. 운영 시점은 내년 2월. 그러나 실시간 시장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출력 제한 지시를 따라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떤 보상은 없고 어떠한 출력 정지의 명분을 만든다 그거죠, 한마디로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시장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스발전을 지금처럼 확대하고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전력시장 개편 시도는 성공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와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이 갑자기 공식 면담을 가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갈등에 대해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오임종 직무대행은 이사회가 열리면 제주도와 유족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제주도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긴급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례 철회 요구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풀뿌리 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4.3 평화재단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제주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고, 김광수 교육감도 현실이 어렵지만 교육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문답지가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교육청으로 배송된 문답지를 시험장별로 다시 포장해 보관한 뒤 수능 시험 당일 각 시험장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수능 문답지 보관과 이송을 위해 경찰에 경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21회 전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가족과 협회 회원,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플라이 디스크와 줄다리기 등 5개 종목의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각종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한전제주본부가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고 도청 고위공무원이 이를 통해 1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전제주본부 담당자가 신규 태양광 발전의 개통 연계를 불허하라는 본사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태양광 설비 111개를 허용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주도 모 국장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6개 태양광 설비를 가족 명의로 운영해 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올해 산 제주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며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5kg들이 한 상자에 12,500원을 기록하면서 1997년 제주도 감귤 출하 연합회 출범 이후 11월 평균 가격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서귀포시는 봄철 저온 피해와 긴 장마로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일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4.3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 적용 기간은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 요건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주도의 사실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정정 범위가 재적부 없는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두 62건의 정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면담조사와 자료 보완 등 사실조사에 박차를 가해 4.3 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려던 6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귀포항 팔부두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어선을 타기 위해 묶인 배 사이를 건너다 바다에 빠졌다는 주변 선원들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